안녕하세요, 복숭아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어, 기본서 강독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할 것은 이제 역교동의 남색책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역교동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역교동에 대해서 이제 공부 방향이라든지 이런 OT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그 역교론의 책들이 이제 여러 책들 있죠. 뭐 남색 책도 있고 녹색 책도 있고 파란 책도 있고 뭐 갈색 책도 있고 등등 있는데 어떤 책을 우선순위에 놓고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강독 순서, 이제 강독 순서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자, 강독 순서는 이제 보면 먼저 남색 책이나 녹색 책을 이제 보세요. 그래서 남색 책은 이제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고, 녹색 책은 그 교수학습방법과 이제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파란 책을 보셔야 돼요. 파란 책. 그래서 파란 책 같은 경우에는 요 남색 책과 녹색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상당수가 이제 파란 책에 이제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교육과정 관련된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과정 교수 용어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7차 교육과정. 자, 요걸 부분을 보여야 되고요. 거기 약간 이제 파란 책은 없지만 플러스 될 게 뭐냐면 18년 개정 교육과정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식 먹치는 15년이죠. 근데 여기에다 이제 18년에 이제 수정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책들 이제 남색, 녹색, 파란색은 필수 보시고 요걸 이제 보고 나서 마스터하고 나서 볼 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나올 갈색 책 있어요. 자, 갈색 책 부분은 이걸 이제 다 보는 게 아니라 발췌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발췌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갈색 책 다 봤다.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검은 책 있어요. 검은 책. 그래서 검은 책 부분도 이제 이것도 발췌를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역사를 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약간 이제 평가책 정도 받으시면 되는데 이 평가책이 이제 날마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뭐 옵션이죠. 네. 그래서 남색, 녹색, 파란색, 여기 뭐 갈색책까지 좀 시간이 남는 분들은 검은책, 평가책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또 잠깐 언급했지만 교육과정 부분이 있어. 자, 교육과정 부분은 해마다 이제 2점씩 나오죠. 2점씩. 그래갖고 이제 파란 책. 자, 파란 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잖아. 교수 용어 개요 7차 교육과정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그 다음에 그 18년 개정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역교도를 이제 공부할 때 이제 뭐냐면 역교도는 보통 3년 규정이 없어요. 자, 3년 규정이 없다는 거. 이 3년 규정은 뭐냐? 자, 기출 주제를 내는데 기출을 내고 나서 3년 안에 있는 기출은 안 낸다. 그런 내용들인데 한국사하고 뭐 세계사 부분은 그런 규정이 있는 거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역교도는 그 내용의 폭이 좀 좁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냐면 3년에 안에서 낸 것은 배제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나오는 것은 매일 나와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역할극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연속 계속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역교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이에요. 기출 분석. 그리고 이걸 기출 분석을 통해서 기출 주제를 뽑아내서 요걸 공부해 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 탐구학습, 그 다음에 내러티브, 그 다음에 뭐 역할극, 유추, 비교, 행위 이론. 자,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죠. 그래서 특히 요즘에 뭐 탐구학습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뭐 역할극,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마다 이제 문제 분석을 보면, 교수학습 문제, 교수학습 과정 관련된 문제는 해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올해 이제 나왔던 게 글쓰기 수업 같은 거. 자, 이런 문제들이 항상 나온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에서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뭐, 의의와 영향을 써라. 의의와 영향을 써라. 할 때, 항상 이제, 한두 가지 쓰라고 하면 잘 모르겠다. 암기가 덜 돼 있다.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 뭐라고 이제 써야 되냐면, 여러분들 애들 가르칠 때 항상 왕권 강화, 중앙집권 강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고력에 항상, 이런 말을 한 줄 딱 적어 놓으면, 뭐 2점짜리 문제에서 한 1점은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 사고력 항상 그 의의나 영향, 이런 것들 키워드에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조해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논술형이 없어졌죠. 그래서 논술형 10점이 지금 없어졌는데, 자, 이런 논술형이 대부분 이제 어디로 가냐? 서술형으로 가요. 서술형은 담답형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뭐 추론하는 문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추론하는 문제들이 거의 없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서술형 담답형은 이제 문제를 내면 어떻게 내냐? 최근 추세가 7점하기 편한데. 예. 그렇기 때문에 주로 명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추상적인 내용 같은 것들은 공부하지 마세요. 그래서 딱 읽어볼 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들을 이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있고,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냐?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요번에 강의 진행할 때 이제 방향은 뭐냐면, 일단은 보여주는 강의를 할 거예요. 자, 뭘 보여주냐? 제 얼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탤런트처럼 이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기 때문에 제 얼굴 보여주는 강의가 아니라 그 기본서를 보여주는 강의를 할 거예요. 네,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잠깐만요. 이게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네요. 예. 그래서 보여주는 강의를 할 거다. 예. 그래서 기본서 같은 것들을 이제 띄워놓고 기본서 PDF를 띄워놓고 보여주는 강의를 할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진행을 잘 못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학원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케어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만 집어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그 방법으로서 중요한 주제를 찍어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모든 걸 같이 하지 못하면 어떤 걸 이제 주로 하냐? 자, 뭐 기출 중심 주제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하겠지만 한국사,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에 자주 나오는 거나 한국사 능력에 자주 나오는 주제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경력이 임용 경력 강의 경력이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필이 오는 거 있죠. 필.
요걸 문제를 내면 문제를 낼 것 같다, 출제진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낌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찝어가지고 이제 할 거야. 그럼 나머지 이제 제가 다루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하냐. 제 교재 중에, 6편의 형성평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편의 총괄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루지 않는 부분들은 6편 형성평가와 7편 총괄평가를 한번 쭉 보면서 이제 다루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시고 그다음 제가 했던 내용들을 다시 이제 강독 읽어가면서 여기 뭐냐면 그 문제를 찾아가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한 이제 역전원 OT를 이제 끝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죠. 자, 제가 이제 강독을 쭉 진행을 할 텐데, 강독을 할 때 제가 보니까 이제 강독 내용만 쭉 하면 여러분들이 큰 아웃라인을 못 잡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작년에 사용했던 기본 심화 강의가 있어요. 강의 교재 1편. 그래서 이제 9.0의 1편도 거기 이제 동일한 교재인데 그 강의를 교재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아웃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남색책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요 강의 자체가 좀 전반적 흐름을 좀 잡는 건 좀 약하니까 그 밑에 작년에 했던 기본 심화 강의와 그다음 기출도 또 여러분 공부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 분석 강의를 같이 이제 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에서 이제 보충 동영상을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이제 보시면서 같이 강독 강의를 들으시면 더 효율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갈게요. 자, 먼저 남색책 읽어보죠. 예, 남색책. 자, 그 남색책 보면 차례가 쭉 있죠. 예, 넘어가고. 자, 1장을 보자. 역사교육 개념과 역사교육 영역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역사교육 개념이 뭐고 역사교육에서 어떤 것을 연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장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성이 없는 장이에요. 이 장은 1장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요. 자, 그 앞부분에 18페이지에 보면 뭐 17페이지 보면 역사교육 개념 이런 거 있죠. 넘어가세요. 이런 거 쭉 읽고 외우시면 떨어져. 예. 그래서 이제 18페이지 역사교육 의미도 그냥 쭉쭉 넘어가세요. 그럼 이제 뭐냐? 뭘 봐야 되냐? 자, 거기 이제 쭉 몇 장 넘기면 20페이지에 역사교육 내용 지식과 역사교육 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강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기본 심화 강의 내용을 이제 좀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자, 기본 심화 강의 몇 페이지표 보시냐면요. 997페이지인가요? 예, 이게 잠깐만요. 자, 997페이지를 펴보세요. 997페이지가 아니네요. 예, 995페이지 펴보세요. 995페이지. 자, 슐만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할게요. 자, 슐만은 되게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기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슐만은 교수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이런 뭐냐면 개념들을 창안했는데 크게 이제 슐만이 이제 제시한 것은 7가지예요. 근데 7가지 중에 다 볼 필요는 없고 3가지가 중요하죠. 예. 먼저 내용 지식. 내용 지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그 학문적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이거 5탄에. 예. 그래갖고 이제 각 교과의 기본 개념과 원리.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뭐 동양사, 서양사, 한국사 이런 것들이고, 자 거기에 방법론적 지식이 있는데 방법론적 지식은
이거는 교수학습 방법이 아니라 연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학문의 방법론적 절차 구조, 그래서 뭐 사료 분석이나 뭐 비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내용 지식은 뭐 별로 시험에 안 나오고요. 제일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당연히 교수 내용 지식이죠. 거의 뭐 슐만의 분류 내용에서 시험 문제 내면 되게 교수 내용 지식을 내요. 자, 교수 내용 지식은 이제 내용을 보면 그 니은과 디귿이 정의와 관련된 것이죠.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식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를 이해하게끔 제시하고 조직하는데 유용한 아이디어와 유추, 은유, 직유, 예증의 방식이다. 그 다음에 특정 주제를 쉽게 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거. 그 다음 다양한 연령을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오해와 편견, 학생들 인지구조에 대한 이해를 파악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교수 내용 지식이 개념을 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교수 내용 지식은 교과 특징적인 지식이에요. 예, 교과 특징 지식은 뭐냐? 이거는 종전에 이제 교육학자들이 방법, 그래서 중요시한 거, 그 교수학습 방법만 강조하고 내용을 무시했는데 이걸 이제 방법 중심설이라고 하죠. 자, 이걸 비판하면서 많이 알아야지 많이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내용들을 많이 알아야지만 이거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다. 그 역사 교과의 지식을 많이 알아야지만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지. 방법론만 안다고 교수학습 방법만 안다고 해서 역사적 내용을 잘 가르칠 수 없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교육수 내용 지식하니까 뭐 교육 방법을 더 강조하는가? 그런 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건 내용 중심의 어떤 그 이론이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교육과정 지식을 이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뭐 일정한 단계나 정의를 보면요. 자, 일정한 단계나 어떤 주제를 교과로 가르치기 위해서 고안된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교육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7차 교육과정 이런 것도 있죠. 교육과정 이런 것들 교육과정 지식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다른 교과나 다른 학년의 주제를 연관시켜 가르칠 수 있는 거. 그래서 인플레이션 개념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개념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경제학에 배우는 것을 활용해서 세계사 수업에 응용한다든지, 자, 그다음 1학년의 국사 지식을 2학년 근현대에서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과정 지식이죠. 그다음에 시행교사와 경력고사의 차이점이 뭐냐? 예. 이게 논란책에 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크게 이제 예전에 이것도 기출에 나왔던 거죠. 자, 세 가지 내용 중에 앞에서 언급한 내용 지식, 교수 내용 지식, 교육과정 지식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교수 내용 지식이 차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수 내용 지식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 관점의 소유와 그 다음에 이걸 구성하기 위한 기회의 차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교수 내용 지식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전반적으로 슐만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 슐만의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남색책에서 보죠. 자, 참고로 슐만과 관련된 이론은 남색책 위에도 노란책에도 있어요. 그래서 노란책도 한번 봐주세요. 시간 될 때. 제가 아까 이제 노란책 얘기를 좀 안 했는데 노란책도 예전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기본서 중에 그 노란책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0번 정도, 제가 임용 공부할 때 20번 정도 이렇게 본 기억이 나.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초창기 때 노란책 부분이나 사료학습 부분이라든지 등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사료학습 단계 부분 있죠? 사료학습 과정 같은 것들은 노란책에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 노란책이 논문책을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원한다 하면 노란책을 봐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한번 남색책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해보죠. 자, 교수 내용 지식 개념을 창안한 사람은 미국의 교육학자 슐만이다. 예. 그래서 자, 슐만인데, 자, 슐만은 그 7가지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 지식, 일반 교수 법적 지식, 그 다음에 교육과정 지식, 교수 내용 지식 등등등 7가지 했는데 우리가 7가지 다 볼 필요 없죠.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면 되니까. 자, 뭘 봐야 되겠어? 일단 내용 지식. 자, 그 다음에 교수 내용 지식. 아,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뭔가 간지내 보려고 했는데. 아, 지금 돼요. 이게 반응 속도가 좀 느려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교육과정 지식. 이게 왜 그러나? 예, 교육과정 지식. 그냥 이걸로 할게요. 예. 그래서 내용 지식, 그 다음에 교육과정 지식, 그 다음에 교수 내용 지식.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나머지는 갖다 버리세요. 자, 그래서 이제 슐먼이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자, 내용 지식을 보면 아까처럼 이제 이거는 그 교사가 가르쳐야 할 지식과 범위의 구조를 말하는데, 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하나는 고유한 지식 과정을 가진 교과서를 통합하고 조직한 기본 개념과 원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동양사나 한국사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개념도 있죠. 뭐 가정법이 어떻고, 그냥 직전법이 어떻고, 등등.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 어떤 분야나 교과의 참가 거짓, 그 다음에 타당성과 부당성이 수입되는 일련의 절차와 방식. 그러니까 요게 일련의 절차 방식은 교수 내용 지식이 아니라 그 연구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양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문의 방법론적 어떤 절차 구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교육과정 지식이 있어요. 교육과정 지식. 자, 교육과정 지식인데 그 밑에는 이제 교육과정 지식에 그 뭐가 나와요? 정의가 나오죠. 일정한 단계에서 특정한 주제나 국가를 가르치기 위한 고안된 프로그램과 그에 관련된 교육과정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 이거 암기해 두세요. 예.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는데 어디와 연결돼서 하냐면 실제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연결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교과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습 주제에 관한 다양한 교육 자료 외에 학생들이 다른 교과에 배우게 할 내용을 가져 그 전학년에 배웠거나 다른 학년에 다룰 수 있는 주제와 연결시키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교과와 관련돼 타교과와 관련돼 갖고 보면 뭐 아까쯤에 설명한 것처럼 그 인플레이션 개념을 가지고 경제사를 가르친다든지 그 다음에 뭐 1929년에 대공황을 얘기할 때 디플레이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배웠던 뭐 한국사 내용을 가지고 세계사와 연결시켜서 이제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다 교육과정 지식과 관련된 거죠. 따라서 이제 교육과정 지식은 상황과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교육과정 자원에 대한 이해와 다른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 나오죠. 이게 뭐냐면 교수 내용 지식이야. 예, 교수 내용 지식. 자, 그 교수 내용 지식은 보면 교수 내용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식으로서 요게 이제 또 나오죠. 교과의 특정적인 내용 지식이다. 예. 그러니까 교과 내용과 벗어난 어떤 이제 교육학적 방법론적 지식이 아니라 교과와 긴밀하게 연결된 그런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 중심설에 입각한 거예요. 내용 중심설. 자, 그래서 교과목이 교사의 지식으로부터 교육의 내용을 전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내용을 가르치는 방법을 혼합해서 특정한 주제나 문제를 어떻게 조직하고 표현하는가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학습자에게 다양한 흥미와 능력에 따라서 적용하고 이해하는가를 말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은유, 예시, 보기, 유추 등의 설명 방식은 교육 내용에 관한 지식과 관련된 거죠. 학습자에 대한 이해에 그다음 일반 교육학적 지식을 통합적으로 반영된 교수 내용 지식 산물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교수 내용 지식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뭘 보시냐면 거기 이제 22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단락 있죠.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에 이제 그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경력고사하고 뭐 그 당시 그 새롭게 들어온 교사 지망생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 뭐냐. 자, 이거는 이제 교수 내용 지식에서 차이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23페이지 볼게요. 자, 교수 내용 지식은 아까쯤에도 몇 번 강조했지만 이게 이제 교과와 관련된 지식이 있죠. 그래서 교과 특정적 교수 지식 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있기 때문에 전 교과에 적용되기 어렵다. 해당 교과에만 적용된다. 그러니까 역사 교과 같은 경우에는 역사와 관련된 특정적 교수 내용 지식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뒤에 보면 슐만의 연구를 계승한 와인버그가 있는데 이건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중요한 주제를 한번 다 봤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역사교육의 특성 이 부분인데 역사교육 특성은 뭐 뒤에 그냥 각자 읽어보시고 이 부분 시험 문제 별로 나올 가능성이 없고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30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이제 역사 연구의 영역 보자. 그래서 그 30페이지에 보면 목적록이 있어요. 목적록. 역사교의 연구 영역과 관련돼서 목적록 부분인데 이걸 이제 한번 펴보시면요. 자, 이 목적록은 역사교육의 영역, 연구 영역이에요. 예. 그래서 역사교육을 배울 때, 그 연구할 때 이 목적록이 상당히 연구 대상이거든요. 왜 중요하냐? 이 역사교육론이 역사학도 아니면서 그 다음에 교육학도 아니고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려면 나름대로 역사교육의 목적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역사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가르친가? 이걸 답해줘야지만 뭐냐면 역사교육의 학문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정당성이 형성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뿐만 아니라 외국의 학자들도 많은 이제 뭐냐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재작년에 어떤 문제가 나왔죠?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그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니와 하이트가 나왔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꼭 살펴봐야 돼요. 예. 자, 그러면 목적론과 관련된 그 심화 강의 교재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987페이지 펴보세요. 자, 987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역사교육의 목적론 의미를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역사교육이 왜 존재하는가? 이런 그 목적론은 교과 가치의 정당화, 존재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이 목적론을 통해서. 그래갖고 이제 일반적 역사교육 목적,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교육의 목적, 역사교육 목적은 내재적 가치, 역사적 사고를 키워주고 교훈적 성격을 갖고 있고 교양인으로서 자질을 키워줄 수 있고 민주의 주체성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이론으로서 파팅더의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리어 하이트의 이론이 있어요. 예, 요게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어 하이트의 의견은 예전에 그 재작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주제에. 그래서 여기도 좀 중점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요. 자, 그럼 파틴더의 견해를 보면 이 사람은 종전에 이제 교육관을 비판했어요. 역사교육의 목적을. 그래서 정통적 역사교육을 이제 문화정승의 유사의 전승, 도덕교육을 강조하고 현재 미래에 대한 이해증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나누고 문화유산을 정성화할 경우에 배타적 민족주의를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도덕교육 강조할 경우에는 그 과거의 도덕적 교훈을 너무 그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주입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미래를 대한 이해증진. 그래갖고 이제 역사를 통해서 지금을 개선하고 그걸 통해서 미래를 증진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과거 혹은 어떤 과거를 봐야 될 것인가? 이게
분명치 못하다. 우리가 이제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를 위해서 증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각오를 돌아가야 되는데, 각오를 봐야 되는데, 어느 만큼 각오를 봐야 되고, 어떤 각오를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비판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파팅턴은 그 역사이익을 증진하고 외제적인 것보다는 역사적 사고 같은 내재적 가치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고요. 그 다음에 리어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데, 일단은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뭘 강조하냐면 민주시민의 덕목을 강조해요. 이때 민주시민의 덕목이라는 건 뭐냐면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죠. 다양성. 이건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의 이제 특징을 봐야 되는데, 미국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여러 것들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종이나 다른 문화를 배척하고는 도저히 미국 사회를 유지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민주시민의 덕목 중에 제일 중에 다양성 이런 것들을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도 이런 민주시민의 덕목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역사 교육도. 자, 이거는 이제 외제적 가치예요, 내재적 가치예요. 외제적 가치요. 자, 근데 이에 반해 니는 이런 이제 민주주의 시민 덕목 같은 외제적 가치를 비판하면서 이거는 이제 좀 그 가치 중립적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국가사회가 어떤 특정한 역사적 가치나 목적을 강요해서 안 된다. 그래서 원래 역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고 학생들이 스스로 역사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역사가 이용할 경우에는 객관성과 이탈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자, 그래서 이제 리의 견해는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 외제적 가치가 아니라 이 사람은 뭘까요? 내재적 가치죠.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내재적 가치, 외재적 가치. 근데 이제 그때 시험 문제는 이제 논술형이기 때문에 그 하이트 리의 견해만 쓰고 한 게 아니라 거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이트 리의 그 뭐냐면 쟁점 내용 이런 것들을 썼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하이트 견해와 리의 견해만 제시하면 안 돼요. 하이트 리가 이제 어떤 내용을 자신의 주장을 서로 간에 갑론을반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이제 하이트가 니를 공격한 거죠. 니를. 네. 그래서 니가 주장하는 가치 중립적 병역적 목적을 비판하면서 그 학생의 개인적 선택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 그래서 잘못된 사회적 가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 네가 그 어떤 역사적 가치나 이런 것들은 학생의 스스로 뭐냐면 선택하도록 만들라고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 스스로 이제 선택하도록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학생들끼리 이제 선택하도록 내버려두면 이 학생들 안에서 이제 인종주의, 파시즘, 오늘 우리식으로 일배 이런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선택을 해버리면, 자, 그러면 이게 그 아이들의 뭐냐면 제대로 된 그 뭐냐면 내재적 어떤 입장에 따라서 자율적인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 잘못된 가치관을 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냐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위해서는 민주심의 덕목을 양성하고 그리고 그 가치의 다양성 안에서 뭐냐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양성 자체를 부정하는 어떤 이제 파시즘, 그다음 인종주의 이런 것들은 부정을 해야 돼요. 네. 그렇지만 요 안에서 제대로 어떤 그 개인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하이트가 얘기하기는 네의 의견을 뭐냐면 수용하면서 받아친 거죠. 네가 이제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어떤 특정한 가치관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하이트가 말하면 학생들이 그걸 그대로 선택하도록 내둘 경우에는 뭐 인종주의나 파시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결국에는 학생들의 어떤 가치에 해결함만 조성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가 파탄낼 수 있다. 그래서 그 민주시민 덕성에서 강조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 뭐냐면 심어줘야 되고 역사교육을 통해서 해결적인 배타적인 것들은
쳐내야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그들 안에서 자율성을 갖고 제대로 된 가치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짜장면하고 짬뽕만 먹은 얘가 선택하려면 당연히 뭐만 선택하겠어? 짜장면만 짬뽕만 선택하겠죠. 그건 학생들의 어떤 그 선택을 인정해 주는 거야, 다양한 선택을? 그게 아니죠. 제대로 인정하려면 어릴 때부터 짜장면, 짬뽕, 뭐 팔보채, 볶음밥 등등 한 수십 가지의 어떤 중화 요리들을 이제 뭐냐면 맛보게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먹어보고 학생들이 선택을 해줘야지 학생들의 선택폭이 더 다양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니의 견해를 이제 그 뭐냐면 받아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네가 주장한 그런 가치 중립적의 어떤 독립적 목적, 항상 가치 중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의 어떤 역사적 가치를 선택하는 걸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리어 하이트의 논쟁을 이제 뭐냐면 인식을 좀 해주시고 뭐냐면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리어 하이트의 논쟁 부분을 제가 이제 19년 이게 몇 년도 문제였죠? 모대가 19년이니까 18년 문제였다. 그래서 18년 기출문제 분석집에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그 논쟁의 의미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남색책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32페이지부터 보죠. 파팅톤의 견해를 볼게요. 자, 영국의 역사 교육의 전문가였던 파팅톤은 자, 정통적인 역사 교육의 목적을 문화유산의 전승, 도덕교육, 현재 미래에 대한 이해 증진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비판을 했는데, 자, 먼저 비판한 게 문화 전승의 교육이죠. 그래서 그 유산으로서의 역사 교육을 강조할 경우에 배타적 자민족 중심이 흘러줄 수 있다. 예. 자, 배타적 자민족 중심에 흐를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도덕교육을 위한 역사교육은 두 번째죠. 현재 도덕국은 정치적 사정에 따라 과거의 도덕적 교훈을 무리하게 이끌어내고 학생들이 주입하는 문제점이 있다. 예. 그래서 현재의 가치관과 과거의 가치관은 분명히 다른데 이걸 무리하게 이끌면서 특정한 과거의 가치를 도덕적 가치를 교훈을 주입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 증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마만큼 과거를 봐야 되는지 어떤 과거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지 않다. 네. 그래서 파팅더의 견해는 이제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역사교육의 어떤 내재적 가치를 뭐냐면 중요시 여겨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각자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뒤에 이제 뭐 정형백 교수와 이인호 교수가 있는데 이건 그냥 건너뛸게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면 34페이지에 니어 하이트 논쟁이 있어요. 니어 하이트 논쟁. 이게 이제 예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니어 하이트 논쟁. 이게 왜 안 되냐 또. 잠깐만요. 네. 뭔가 안 되네, 안 돼. 자, 니어 하이트 논쟁이 있는데 자, 일단 하이트를 보면 하이트는 역사 그 자체는 학교 교육과 구별된 목적을 가질 수 있으나 학교 국가로서 역사는 역사 연구 그 자체보다 학교 교육의 목적을 중시해야 된다. 예. 그래서 학교 교육의 목적은 여기 민주심의 덕목이죠. 그래서 교육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이트에 따르면 그것은 자립적인 인간으로서 자신의 지향하는 바를 선택한 것에 따른 그 가능성과 조건을 이해하고
그것이 사회적 조건과 맥락을 이해한 거다. 예. 그래서 이때 사회적 조건과 맥락이라는 것은 미국 사회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다민족 국가의 미국 사회의 특징. 그래서 민주시민의 덕목을 통해서 다양성을 양성해야 된다. 역사 교육을 통해서. 반면 이제 니는 하이트의 외제적 가치를 비판하면서 내재적 가치를 이제 가지자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민주시민의 양성 같은 정치적 목적에서 역사 교육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외제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역사가 이용할 경우에는 역사의 특성인 객관성과 이탈성을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역사의 특성과 객관성과 이탈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탈성이라는 말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게 요걸 의미하려면 요 영어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디터치먼트거든요. 디터치먼트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객관성, 중립성이야. 그러니까 동호방법을 한 거야. 객관성하고 이탈성은 여기에서는 동일한 의미야. 그러니까 역사 특성인 객관성을 훼손한다. 그거죠. 그러나 이제 하이트는 네가 주장한 역사 구의 번영의 목적, 즉 학생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것을 통해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을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네가 주장한 것이 뭐냐면 하이트의 말 속에 하나 들어가 있죠. 뭐죠? 역사 고유의 변호적 목적. 그리고 그 변호적 목적에 대한 정의가 그 뒤에 있어요. 학생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그걸 통해 스스로 변화시킨 것. 자, 이건 뭘까? 학생 스스로가 스스로가 역사적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 사회에서, 이 가치가 좋으니까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역사적 가치를 선택하는 거. 자,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개인이 속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건 뭐냐면 학생들이 역사적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확대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가치를 선택한다고 해도 결국 사회에서 주어진 가치관 안에서 선택하는 거죠. 학생들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집에 가면서 짬뽕하고 짜장면만 먹었던 학생들이 커서도 짬뽕과 짜장면 중에 한 개만 선택하겠죠. 근데 중국집에 가서 여러 개 음식들을 맛본 애들은 다양한 음식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음식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 다양한 가치관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교육이 뭐냐면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학생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다 해도 지킬 건 지켜야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갖고 파시즘이나 인종차별 이런 것들을 뭐냐면 학생 스스로 선택했다고 해서 인정을 해버리면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자체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겠죠. 그리고 그것은 역으로 뭐냐면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을 무너짐으로써 몇 개의 가치만 이제 만들어 놓고 애들에게 이제 선택하게 함으로써 왜곡된 가치를 이제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뭐냐면 낳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용납해서 안 된다. 다시 말해 학생 스스로의 판단을 중시하는 가치 중립적인 병적 목적이라도 시민교육이 제대로 돼야지만 이 가치 중립적 병적 목적도 제대로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선택의 폭도 결국에는 사회적 선택의 폭에 따라 달라지고 그 사회적 선택의 폭을 인정을 하려면 넓게 하려면 다양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 가치를 먼저 정립해줘야 되겠죠. 파시즘이나 인종차별이 확대되면 결국에는 이 다양한 가치들이 무너지게 되고 개인의 가치조차도 선택조차도 폭이 좁아질 거 아니에요. 왜곡되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역사교육의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민주시민 덕목을 약성해야지만 개인의 어떤 그 선택도 뭐냐면 넓혀줄 수 있고 이것이 가치 중립의 병역적 목적에도 역설적이지만 부합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각자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그 39페이지에 보면 책을 보시면 교수학습 방법 있는데 그냥 이거 넘어가시면 돼. 예. 주저리 하면서 이제 쭉쭉쭉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그 51페이지 펴보세요. 51페이지. 자, 51페이지에 보면 역사적 사고와 역사 의식이 있죠. 자, 여기 있는데, 자, 역사적 사고와 역사 의식 부분은 역사적 사고적 하위 범주와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영역 고유 인지론과 그다음에 영역 고유 인지론과 그다음에 영역 일반 인지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느 장하고 이제 연결되냐면 파란 책하고 관련돼 있어. 파란 책. 파란 책. 이 뒷부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잠깐 보시면 이제 이 뒷부분 파란 책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파란 책 할 때 더 자세히 얘기하고, 그 뒤에 보면 54페이지에 보면 역사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 역사 의식 보이시죠? 자, 역사 의식인데 역사 의식은 역사적 사고력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 의식과 역사적 사고력과 연결되는데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 자, 그걸 이제 기본 강의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05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아, 53페이지네요. 예. 자, 거기 보면 이제 역사의식과 역사사고력의 관계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이제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라 상보적이야. 예. 그래서 서로 학습 효과를 상승시키는데, 자, 역사의식이 향상되면서 그에 걸맞는 역사사고력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지만 역사사고력의 하위범주가 4가지가 있죠. 역사적 탐구력, 연대기적 판단력, 역사 판단력 등등이 있는데, 제일 낮은 단계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얘가 할 수 있는 역사적 사고력은 연대기 파악력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역사적 탐구력. 그러면 역사의식이 제일 높은 얘가 할 수 있는 판단력은 뭘까요? 예, 이거는 그 역사적 판단력이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역사적 사고력 하위범주. 그 개념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 이건 뒷부분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죠. 여기에서는 그냥 개론만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개요만. 예. 그리고 이제 역사의식도 이제 뒤에 넘어가면 1054페이지에 그 도형도 잠깐 보세요. 그게 이제 역사의식이라는 게 다의적이죠. 의미가 되게 많아. 예. 그래서 보통 일반적 역사의식도 여러 의미로 이제 쓰이죠. 근데 책에서는 뭐 존재의식, 변화의식, 자아의식, 시간의식 이렇게 있고, 역사교육에서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역사적 능력 발달이야. 예. 그래서 이 능력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크게 이제 사회적 역사의식과 심리적 역사의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역사의식은 삐아제 이론을 배격하는 거죠. 삐아제 연령 발달 단계 이런 것들을 수용하지 않는 거고, 심리적 역사의식은 삐아제 이론을 수용하는 입장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55페이지에 남색조 55페이지에 사이토의 이론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사이토와 관련된 후속 연구도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남색 뒤편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사회적 역사의식은 아까 전에 삐아제 이론을 배격하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흥미, 관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의식이 증진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요걸 두 개로 도표로 나눠서 봤어요. 그래서 심리적 역사의식과 그다음 사회적 역사의식 이렇게 있는데, 자, 심리적 역사의식은 아동의 선정 발달 단계에 따라서 역사의식을 계열화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이게 강고의식, 고금상의식, 네, 변천발달의식, 인과관계의식, 시대구조의식, 발전의식 이렇게 그러니까 외워두셔야죠. 단계. 그래서 강고의식은 옛 것과 지금을 뭐냐면 막연하게 하는 거야. 네. 근데 고금상의의식은 또는 고금상의의식이라고 하죠. 이자. 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요거는 명확히 하는 거죠. 옛 것과 지금을 명확히 하는 거야. 자, 요때까지 여기는 이제 전조잡기와 관련된 거야. 전조잡기. 그 다음에 이거 좀 밑으로 내려가네요. 자, 변천발달과
그 다음 인과관계 의식은 어디에 속하죠? 이건 구체적 조작계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시대구조 의식과 그다음 발전 의식은 어디에 해당하죠? 예, 이건 형식적 조작계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하위 의식에서 상위 의식을 이렇게 발달하는 그런 것들 하죠. 그래서 삐아제 이론을 적용했다. 그리고 이제 역사 교육에 제일 적합한 것은 요 중학교 때죠. 예, 형식적 조작기 때. 그래서 삐아제 피날레 모델의 공통점은 역사 교육에 제일 적절한 곳은 그 중학교,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다른 교과보다 좀 늦춰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심리적 역사의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역사의식을 정태적으로 파악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마다 이게 기술만 했지 각 단계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동태적으로 끌어오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뭐냐면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인데 이거는 나중에 좀 뒤있다 더 많이 살펴보기도 하고 사회적 역사의식 같은 경우에는 역사에 대한 흥미 관심 그 다음에 역사에 접근에 대한 태도 방법 역사의식의 토대로 둔 고찰과 판단 역사적 비판의식 등등 이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많이 알고 흥미를 알아야지만 역사의식이 발달된다. 예, 피아제의 이론을 배격하는 거죠. 그래서 요와 관련된 이론은 이제 그 남색책 56페이지에 보시면 류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류젠. 이 류젠이라는 사람이 이제 위견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남색책에서는 류젠이라는 사람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56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 류젠은 사회적 역사의식을 주장해요. 그래서 그 앞장 있죠. 자, 역사의식의 내용은 사회적 측면에서 역사의식을 바라보는으로써 이는 아동들의 성장에 따라 자연히 발달된 것이 아니라 생활환경이나 경험, 역사학습을 통해 길러진 것으로 파악된다. 자, 대표적인 사람은 류젠이야. 예. 그래서 류젠은 사회적 측면하고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간혹가다 이 사람을 심리적 측면으로 파악한 사람이 있어. 심리적 역사의식으로. 그건 아니에요. 예, 심리적 역사의식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것을 왜 그랬냐면,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류젠은 이제 단계라는 개념을 제시하거든요. 예, 거기 보시면. 그래서 정통적 유형, 정력적 유형, 비판적 유형, 발생적 유형, 단계를 냈는데, 그거는 삐아제 이론의 단계라는 개념을 받아들인 거지. 방법론적으로. 그 삐아제 이론을 자체를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삐아제 같은 경우에는 전조작기, 구체조작기, 형식조작기 해가지고 이게 아이들이 연령만 먹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등업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신의 노력에 따라 역사 지식을 쌓고 고민하고 해야지만 이게 단계가 올라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측면이 강해요. 그리고 연구 방법론에서 뭔가 이제 실험이나 관찰,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했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 약간 삐아제의 그 측면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이제 심리 역사의식으로 이제 오인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도 뭐냐면, 역사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흥미나 이런, 노력을 통해서, 흥미를 갖고 역사 지식을, 획득하는 그 노력에 따라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하면, 류젠은 역사의식을 미래를 전망하는 동시에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과거를 해석하는 인간의 사유적 작용이자 역사의 사고의 특수성, 여기 나오죠? 예. 보편성이 아니죠? 인간 문화에 대한 역사적 사고가 수행되는 기능을 규정한 통합적 정신적으로 의미를 파겠다. 뭐 어려운 말 쭉쭉 써놨는데 이 특수성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만. 자, 이런 인식을 토대로 해서 크게 이 사람은 네 가지를 나눴죠. 예, 정통적 유형, 그다음 정역적 유형, 그다음 비판적 유형. 또 안 써지네. 자, 발생적 유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죠. 이거 포기했어요. 이제 되네요. 예.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유형을
이게 사전적으로 이렇게 쭉 있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를 하려면 그 입론책이나 이런 것들 좀 봐야 돼요. 이게 구체적 예문이 있는데 잠깐 이제 그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화면 전환이 딱 일어났죠. 이거는 제가 13편 역교동 심화자료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입론책에 있는 내용을 좀 예를 들려고 여기 넘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누제의 역사의식은 이제 정통적 유형, 그다음에 정역적 유형, 그 다음에 발생적 유형, 이렇게 이제 그 비판적 유형, 네 단계가 있죠. 그래서 정통적 유형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역적 유형, 그 다음에 비판적 유형, 발생적 유형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가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역사의식의 발달 학습 순서를 설명해갖고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이야기해서 이 개념을 이야기해서는 요거부터 이제 좀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 밑에 보면 입론책에 있는 내용 있죠? 그 이제 구체적인 예가 있어. 자, 여기 보면 느제는 역사의식을 좀 크게 할게요. 자, 누제는 역사의식을 그 미래를 전망하는 동시에 현재를 이해하고 과거를 해석하는 인간의 지적 활동을 파악했다. 그 예를 든 게 부족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고대 A시족이 B시족에게 어떤 큰 신세를 졌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 B시족의 후손 중에 피신천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그 청을 거절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한 기록을 이제 뭐냐면 쓰고 이걸 후손들이 넘겨줬어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그 B시족의 후손이 이제 A시족 후손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제 그 자료를 주면서 너희들 손주들이 우리 손주들한테 큰 뭐냐면 혜택을 뭐냐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신세를 졌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그 뭐냐면 조상들의 말씀대로 그걸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A씨 쪽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B씨 쪽의 후손들이 A씨 쪽 후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네 가지 이제 판단을 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그 유형을 나눠가지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제일 낮은 단계 유형은 뭐냐면 정통적 유형이에요. 정통적 유형은 이제 뭐냐면 예전에 그 우리 조상들이 그 너네 조상에게 큰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또 신세 졌고 앞으로 이제 후손들에게 그렇게 도와줘라 그런 것들을 남겼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정통적 유형이죠. 예, 정통적 유형. 그래서 이 정통적 유형에 관련된 내용은 그 밑에 있죠. 줄 750번을 보면요. 자, 정통적 유형에서는 그 역사의식은 시간에 따라 중요한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회의 구성원의 공통된 기운을 갖고 있다고 유지하는 생각을 유지하면서 연대감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이 예를 들면 이제 약속한 기록을 남거나 남아있어 피신처를 당연히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의 약속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유형은 이제 기념비적인 공적 연설, 공적 기념비.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계속 남겼던 정통 문화는 이게 뭐 현재 가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떤 도덕적 의무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정통적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정역적 유형인데, 자, 이제 아까 전에 또, 똑같은 이유로 도망쳐 왔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도움을 받아들이냐면, 그것은 이제 보편적인 것들의 원칙에 입각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앞에 조상들이 남긴 문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역적 유형에서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은 도와준 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 입론책 보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은 보편적 원리에 입각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 어떤 보편적 원칙,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죠. 그 다음에, 비판적 유형은 이제 뭐냐면, 현재의 가치와 과거의 가치를 단절시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 이런 식으로 하죠. 너가 죄값을 치렀으니까 당연히 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고소를 내버려. 신고를 내버려. 예.
그래서 우리 조상과 너의 조상들의 그 약속은 그때뿐이고 그건 예전의 얘기고 지금 너와 나오는 상관없다. 그래서 너가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죄값을 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판적 유형은 현재의 가치 체계를 문제함으로써 과거를 단전적으로 방한다. 그래가지고 그 과거에 맺은 약속이라도 조상 간의 약속이라도 시대가 바뀌고 사회체제가 법질서가 바꾸면 범법자를 도와줄 수 없다. 이런 태도죠. 자, 발생적 유형은 이제 뭐냐면 이 밑에 있는데 753번 보면 그 변화와 발전 개념 속의 역사의 그 의미들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를 서로 연결시켜 갖고 이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과거의 지속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변화된 현재의 상황을 또 이해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돌아와서 일을 하면 만약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일단은 이 사람이 범법자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겠죠. 신고는 해.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죠. 뭐 사식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비용도 대주고 그러면서 과거의 약속은 조상들의 약속을 지키는 대로 지키고 또 현재의 어떤 법체계를 또 존중해주는 그런 양면적인 모습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문책 내용을 보면 자, 발생적 유형은 변화와 발전 개념 속에 역사의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과거의 지속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변화된 현재의 상황과 구금을 이해하고자 한다. 자, 이 유형에서는 시간의 변화와 도덕적 가치의 유용성에 대한 결정적 논의가 된다. 즉, 변화된 시대 환경과 법 질서를 맞추어 범법자의 피난처를 제공할 수 없으나 과거를 약속을 존중하여 경찰 자수하기를 권하고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각종 후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정통적 유형, 정형적 유형, 비판적 유형, 발생적 유형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게 12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서 그 남색자 강독을 이제 볼게요. 자, 먼저 정형적 유형을 보자. 정형적 유형. 자, 정형적 유형에서는 역사의식은 시간에 따라 중요한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기원을 갖고 연대감을 이끌죠. 그래서 예전의 것은 어떤 것은 다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지속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은 기념비적인 공적 연설이나 공적 기념비에 잘 나타나고요. 둘째 정형적 유형은 보편성을 강조하죠. 특정한 사건 속의 일반 법칙을 끌어들이면서 이것을 다른 경우에 적용시키는 거야. 그래서 과거를 현재에 위한 교훈을 삼는다. 네. 그래서 그 예전의 것들 보편적 가치를 끌어들여서 현재 이용하는 그죠. 그래서 도와줄 때 예전에 그 너희들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라는 이런 어떤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도와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자, 세 번째 비판적 유형은요. 자, 세 번째 비판적 유형은 현재의 가치를 문제화시키고 과거를 단절적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예전의 조상의 약속은 예전의 조상의 약속이고 지금은 현재의 법과 규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너를 이제 뭐냐면 신고하겠다. 이런 태도죠. 그래서 역사학에서 이제 대표적인 유형 보면 젠더 관계를 해체하고 페미니스트 역사 서술을 나타난 거. 예를 들어 남성 중심적인 어떤 역사관을 비판하고 여성 중심의 역사관을 서술한다는 등. 그 다음에 이제 종전의 이성연애적인 어떤 역사관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동성연애적 역사관을 서술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죠. 자, 발생적 유형은 변화와 발전 개념 속에서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유형에서 시간적 변화가 도덕적 가치의 유용성에 대한 결정적인 논거가 된다. 그래갖고 이제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를 서로가 배타적으로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서로 간 조화를 이루게 하죠. 자, 이런 유형의 역사의식은 인간이 스스로 시간 속에 위치하며 그들의 과거를 설명한 다양한 방식을 통합하는 관점을 제시해준다. 그래서 발생적 유형의 유용성 쓰려면 요걸 쓰시면 돼요. 네, 요거 뒷문장. 그래서 이제 역사의식은 역사의식은 이거 또 안 되네. 노란 걸 좀 해보려고 했더니. 네.
이게 왜 안 될까요, 계속? 아, 이 터치가. 자, 이게, 잠깐만요. 그냥 이걸로 하죠, 그냥. 아유, 빨간 펜이 낫겠다. 네, 이걸로 하면. 자, 이러한 유형은 역사의식은 인간의 스스로 시간 속에 위치시키며 그들의 과거에 대한 설명을 다양한 통합 방식을 제공해준다. 이 발생적 유형에 뭘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죠. 학습 효과, 유용성, 유용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를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재판받는데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통적 유형, 그 다음에 정형적 유형, 발생적 유형, 그 다음에 비판적 유형 네 단계로 나눴고요. 자, 요 개념들과 정확한 명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예전에 12년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좀 쉬었다가 뒤에 이제 집단기억과 역사의식 부분을 할게요.